두바이 에어쇼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모두의 시선을 단숨에 빼앗아간 것은 화려한 비행 묘기가 아니었다. 인도산 경전투기 테자스 MK-1A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추락해버린 그 순간이었다. 30년 넘게 개발해온 자국산 전투기를 세계 앞에서 자랑하고자 했던 인도의 야심은 단 몇 초 만에 처참히 무너졌다. 폭발과 함께 피어오른 연기는 인도 항공산업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시 한번 드러냈고, 현장을 지켜보던 관객들의 비명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테자스는 이미 작년 라자스탄에서 훈련 비행 중 추락한 전적이 있었고, 이번 사고는 그 모든 불신을 더 크게 키우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비행 중인 기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조종사가 통제력을 잃은 듯 기체 자세가 흐트러졌고, 이어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충돌과 동시에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전시장을 채운 관람객들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인도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테자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오히려 치명적인 마케팅 실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 장면은 인도 안팎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문제의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 내부에서 정치사회를 비판하는 채널들은 사고 원인을 단순히 조종사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당국의 해명을 강하게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테자스 MK-1A가 사용하는 F404 엔진의 구조적 한계를 강조하며 이 엔진이 본래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구형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량을 거듭했다고는 하나 높은 부하 환경에서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F404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테자스 기체와의 조합에서는 성능적 제약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인도군 내부에서조차 테자스의 기동 성능과 정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에 그치지 않는다. 인도 공군의 전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테자스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 또한 이번 추락 사고의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인도 공군은 최소 42개 편대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모자란 전력을 운영 중이며 국산 전투기의 도입 차질은 곧 공군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그런데 테자스를 생산하는 힌두스탄 에어로너틱스가 이미 수차례 납기 지연을 반복해온 사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인도 내부에서도 테자스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게다가 인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공군 수뇌부가 과거 테자스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까지 재조명되면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인도 방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되고 말았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상황에서 발생한 두바이 에어쇼 추락은 인도가 꿈꿨던 항공 강국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 충격으로 기록되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이 꾸준히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강화해온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벌어진 추락 사고의 여파는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국제방산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특히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진 사진과 영상들은 인도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활주로 위에서 테자스 전투기 아래로 흘러내리는 오일을 막기 위해 인도 공군 관계자들이 즉석에서 쇼핑백을 받쳐들고 기름방울을 받아내는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이는 단순한 결함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오일 누출은 항공기 안전에 있어 치명적인 신호로 간주되며 이런 문제가 국제행사에서 포착된 것은 인도 항공기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도는 겉으로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최근 27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산 KF-21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도 당국은 즉시 이를 부정했다. 인도 공군 관계자는 KF-21에 관심을 표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고 이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되었다.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독자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자스를 끝내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빠른 속도로 KF-21 개발을 완수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FA-50에 패배한 경험은 인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당시 인도는 테자스가 성능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음에도 결과는 한국의 완승이었다. 특히 인도는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이어 접촉하며 조립 공장 설립과 장기 업그레이드까지 약속했지만 최종 결과는 FA-50 블록 20이 선택되었다. 이 사건은 인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이 이미 인도보다 앞서 방산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도 인도가 끝내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테자스를 추가 도입하려는 국가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인도는 말레이시아의 다음 18대 사업에 테자스를 다시 제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바로 그 직후 두바이에서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참사는 사실상 테자스 수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고 시점 또한 절묘하게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한국이 UAE와 150억 달러 규모의 KF-21 협력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테자스가 추락한 것이다. 이는 국제 여론에서 두 나라의 대비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인도 내부에서도 테자스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인도는 한국의 방산 성장을 견제하며 자신의 기술력이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홍보하려 했지만 이번 사고 이후 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은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정확한 납기 준수로 신뢰도를 쌓아왔고 KF-21은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는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반면 인도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생산 지연, 불안정한 공급 체계 등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지 못해 방산시장에서 점점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테자스 추락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도 방산 산업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과 인도를 비교하기 시작한 가운데 인도는 스스로의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되었고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두바이 에어쇼 사고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동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다. 오랫동안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과 협력을 이어왔지만 분담금 미납 문제로 사실상 신뢰를 잃어가던 시점에 UAE가 1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협력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잇따라 한국의 전격적인 행보를 다루며 자국의 처지를 우려하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위기를 감추려는 여지조차 없이 인도네시아의 불안과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난 보도들이 이어졌다. 특히 자카르타 매체들은 한국이 UAE와 체결한 협력이 단순한 전투기 판매 계약이 아니라 KF-21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기술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UAE는 막대한 자금력과 중동 시장 내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KF-21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놓쳐버린 기회를 상기시키는 잔혹한 현실이 되었다. 한때 인도네시아는 KF-21 생산 라인의 일부를 자국으로 이전하고 아시아 지역 수출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분담금 지연과 감액 요구가 누적되며 그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자카르타 언론들은 이 부분을 특히 뼈아프게 지적했다. 한국과 UAE 협력이 성사될 경우 UAE는 KF-21 생산 면허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공식 유통 권한까지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꿈꿨던 역할을 UAE가 그대로 가져가는 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결정이 초래한 치명적인 손실을 자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긴 시간 동안 미뤄온 분담금 문제는 결국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행위였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갑작스럽게 1113억 원을 입금하며 남은 금액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분담금 감액을 수용한 상태였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되는 구조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아무리 뒤늦게 완납 의사를 밝혀도 1조 원 넘게 감액된 분담금 한도 안에서만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은 분담금을 더 받지 않는 대신 UAE와의 고도기술 협력을 통해 KF-21을 5세대 이상으로 진화시키는 전략을 택했고 이 선택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이 자국을 외교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실상은 더욱 명확했다. 한국은 단지 약속된 분담금과 개발 의지를 충실히 지킨 파트너와 협력한 것뿐이었다. KF-21의 잠재적 시장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큰 비전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와 손을 잡았고 이는 인도네시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테자스 추락 사고로 인도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KF-21은 중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을 이끄는 존재로 떠올랐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갈수록 고립되는 형국을 피할 수 없었다. 아시아의 항공전력 주도권을 두고 펼치던 경쟁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사이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뛰어들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실감해야 했다. 두바이에서 벌어진 테자스 추락은 단지 인도만의 실패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의존하려 했던 정체된 개발 모델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세계가 KF-21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순간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놓친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이 급격히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한 가운데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력의 핵심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은 KF-21이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면서도 F-35와 같은 대규모 기단 운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격은 F-35의 70에서 80% 수준에 불과하지만 핵심 전투 성능은 거의 동등한 영역에 도달하고 있다는 평가가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KF-21이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 국가가 관심 의사를 밝힌 것은 전례 없는 현상이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한국산 FA-50을 운영 중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 도입 논의가 확산되었다. 필리핀과 태국은 기존 한국산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형 전투기 전력의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 후보로 KF-21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 역시 FA-50 운용 경험을 통해 한국 전투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체감한 뒤 KF-21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었다. 이 흐름은 인도에게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한때 아시아 시장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던 인도의 계획은 테자스의 잇따른 실패로 사실상 붕괴되었고 한국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다. 중동 지역 역시 한국이 새로운 핵심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KF-21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이미 UAE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으며 다른 중동 국가들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이 주목을 끌었다. 미국이 사우디의 F-35 도입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군사적 균형 문제로 인해 기단 확대가 제한되자 사우디는 대체 플랫폼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는 정치적 요인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서방권 전투기 중에서 KF-21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사우디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KF-21이 단순히 4.5세대 전투기 역할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미 5세대 이후 전력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진행해왔고 장기적으로는 스텔스 성능 강화와 차세대 무장 통합을 통해 6세대 전력으로의 진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기술적 방향성은 사우디가 원하는 전략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양국 간의 KF-21 협력 가능성이 한층 더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 관심은 KF-20 일개발의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였다. KF-21은 아직 양산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보기 드문 프로젝트가 되었고 이는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항공, 기술력과 방산 시스템 구축 능력이 국제 기준에서 완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인도는 테자스의 기술적 불안정성, 수출 부진, 납기 문제 등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고 두바이 추락 사고는 이런 약점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KF-21의 흥행은 단순히 한국의 방산 성공을 넘어 아시아 항공 전력 판도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기술력, 신뢰성, 공급 체계,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동안 인도는 거듭된 실책으로 스스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어갔다. 두바이 사고 이후 세계는 분명한 흐름을 보기 시작했다. 미래 전투기 시장을 이끌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방향이 한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우디의 관심이 점점 구체화되는 가운데 중동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 기세를 특히 인상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사우디의 F-35A 48대 도입을 승인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지역 균형을 고려하면 추가 전력 증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공백을 채울 실질적 대안으로 사우디가 고민 끝에 주목한 것이 바로 KF-21이었다. 기존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는 정치적 요인으로 선택지에서 제외되었고 서방권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독자 구매가 가능한 고성능 플랫폼이 한국 KF-21이라는 점은 사우디의 전략적 판단과 정확히 맞물렸다. 사우디가 KF-21을 검토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래 확장성에 있었다. KF-21은 4.5세대로 출발했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텔스 성능 강화, 내부 무장창 적용, 차세대 센서 통합 등 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구조적 설계 방향은 KF-21이 단순히 현재 세대의 경쟁을 넘어 5세대 이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사우디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며 KF-21이 장기적으로 6세대 전력 구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방산 커뮤니티에서도 흥미로운 정황이 포착되었다. KF-21 관련 영상 중 차세대 기술을 시사하는 장면이 짧게 노출되었다가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두고 한국이 6세대 개발 로드맵을 이미 내부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했고, 카이가 F-35의 영역을 정면으로 겨냥해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려 한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미래 항공 전력의 주도권을 향해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반면 인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테자스의 잇따른 사고와 생산 지연 문제는 자국 항공산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도 공군은 여전히 심각한 전력 공백을 겪고 있음에도 안정적 전투기 생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잃어 속수무책이었다. 한국이 KF-21을 기반으로 다수의 국가와 협력 전략을 세우는 동안 인도는 테자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인도가 자국 전투기 개발의 실패를 외교적 주장이나 내러티브로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FA-50에 패배했을 때도 인도는 정치적 이유를 탓하며 테자스가 더 우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성능과 신뢰성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다. 두바이 추락 사고로 이 같은 주장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인도의 방산 제품에 기대를 걸기 어려워졌다. 한국은 꾸준한 납기 준수와 정확한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고, KF-21은 이 모든 성과의 집약체로 자리 잡았다. 중동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UAE와의 협력은 KF-21의 스텔스 성능과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이어지는 확장 동맹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고, 사우디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분담금을 완납하려 하더라도 이미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국제질서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 항공 전력 경쟁의 중심에 선 순간을 의미했다. 테자스 추락이 인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KF-21의 부상은 한국이 기술, 신뢰, 속도, 파트너십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변화였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다음 세대 전력을 고민하고 있는 현재 KF-21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미래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테자스 추락 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을 목격하게 되었다. 누가 미래 항공 전력을 주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인도는 더 이상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고, 한국이 그 자리를 새로운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KF-21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고,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요를 넘어 국제안보 질서의 재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는 구조적 기술력, 산업 생태계, 국제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다. 특히 KF-21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은 약속한 기술 개발 일정을 철저히 지키고 시험 비행 단계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투명하게 공개해온 것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극도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과거 여러 국가들이 기술 개발 지연, 예산 초과, 성능 미달 등으로 신뢰를 잃었던 사례들과 대비되면서 한국의 정확한 체계 구축 능력은 더욱 돋보였다. KF-21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미 여러 국가들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도 바로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다. 반면 인도는 테자스 추락 이후 점점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체계적 관리 부실, 납기 불이행, 신뢰 부족 등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국제사회는 인도가 자국산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두바이에서 공개된 오일 누출 사건과 항공기 하부에서 쇼핑백으로 기름을 받아내는 장면은 인도의 기술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고, 그 여파는 아직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KF-21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중동,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남미 국가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각국은 이미 4.5세대에서 5세대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었고, KF-21의 설계 구조는 미래 업그레이드를 통해 6세대 전력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6세대 플랫폼 개발의 초기 개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스텔스 향상, 고도 센서 융합, 장거리 무장 통합 등 차세대 전투기 핵심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항공 전력 구도 전체가 한국을 새로운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분담금 완납 의사를 밝힌 사실은 또 다른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분담금 감액을 수용한 만큼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고 UAE와의 대규모 협력으로 연구개발의 중심축은 완전히 이동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이제 세계는 테자스 추락 사고를 단순한 실패 사례로만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인도의 오랜 방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장면이었고 동시에 한국 KF-21이 국제항공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력, 신뢰, 산업적 안정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고 KF-21은 그 상징이자 미래 그 자체였다. 두바이의 하늘에서 시작된 한순간의 장면은 결국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인도는 지난 실패의 무게와 마주해야 했고 한국은 정확한 전략과 기술을 통해 미래 항공 전력의 주도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다음 세대 전투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열릴수록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한국의 KF-21이 자리하고 있다.